저희가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 또 중도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우리 오세훈 시장.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상당히 밀리는 것으로 나오던데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울 지역 야권 지지율은 안 밀리거든요. 네. 개인 지지율은 좀 밀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원인이 자꾸 중도 타령하다가 야권, 집토끼들 다 떠난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야권 지지율이 44%, 네. 44%로 여권을 지지하는 30몇 프로보다 우세한 네. 거죠 지금. 근데 개인 지지율이 지금 안 나와서 그렇죠. 지금 도전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네.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네. 제가 조금 더 부연 드리자면 이제 신년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진행을 해서 어제자로 발표가 되었고요. 서울 지역으로 국한했을 때 여권 지원 44%, 야권이 44%, 네. 여권이 33%로 오차 범위 밖으로 야권이 우위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오차 범위 내에서 야권을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정원호를 비롯한 이 민주당 후보들과 오세훈 시장 양자는 또 좀 밀리는 구도가 또 나와요. 네. 사실 근데 정원호 지금 구청장인가요? 네. 정원호 구청장이 사실 구청장이죠. 시장급 구청장. 여기 도전하는 네. 거에 있어서는 인지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선거에서 인지도라는 거를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근데도 오세훈 인지도가 지금 네. 4선이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차범위 안에 좁혀져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떨어진다. 네. 그럼 왜 오세훈 서울시장은 4선이나 했는데 구청장을 하고 있는 정원호 구청장보다 이게 떨어질까? 네. 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중도, 거기에 목매고 있었던 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나? 네. 자기 노선이 없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네. 오세훈이 이때까지 4선 하면서 뭐 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중도 무세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토끼들은 상수로 가고 중도층을 결착시켜야 이기는 거면 당 지지율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야권이 44%로 훨씬 지지를 많이 받는데 오세훈은 밀린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오세훈을 지지하지 그거죠.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난 거잖아요. 우파지만 네. 오세훈 나와 에라이 안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제 뭐 저희들도 그럴 수가 있고 네. 여러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오세훈 네. 에이 김새는 거죠. 김새는 네,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본인이 근데 그거를 남 탓을 하는 게 저는 참 맞아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저는 좀 미숙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새해에 당대표와 지도부를 향해서 직격을 했어요. 직격이라는 표현이 전 언론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참 직격. 네, 좀 짜증이 나는데 뭐 대단한 얘기했다고 무슨. 오늘 민주당 대변인들 다른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신년회에서 당대표를 향해서 직격을 한다라고 하는 광역단체장이 민주당에 있을 수가 있냐. 없어요. 근데 우리 당은 저렇게 기강이 없어요. 당의 기강이. 상벌 체계가 없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광역단체장들이 선거 앞두고 자기 장사한다고 지도부를 공격하는 듯한 이런 그림을 만들고 언론에 직격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헤드라인이 걸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 게 계속 이제 남 탓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선거용 행보인데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라는 생각 좀 해봤는데 네. 지방선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총선 앞두고 있을 때 그 후보자를 어떻게 컷오프하느냐 아니면 어떤 후보에게 어떤 감산을 먹이느냐 어떻게 후보를 평가하느냐 개인 후보들을 이런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 있냐면 개인 지지랑 당세를 이 비교 분석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 세력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개인의 인지도나 개인의 지지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면 이거는 그 지역에서 활동을 잘 못했다라는 방증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기사를 살펴보니까 서울 시민 중에 57%는 오세훈 시장 후보의 그런 시장 후보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47%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마저도 여전히 오세훈 시장의 여러 시정에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여러 정책적 행보 보였었는데 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이 아니고 최근에 한번
부활하게 됐던 계기가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실정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 심리로 그리고 기대 심리로 보수의 후보를 몰아줬었던 거잖아요. 그때 네.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부동산 행보에서 선명한 행보를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실망하는 시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 컨텐츠가 좀 부재함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 컨텐츠의 부재를 계속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최근에는 이분 역시 사실 계엄이 계속 언급되는 것이 당에 불리하다라고 믿는 분인데 네. 이번에 또 와가지고 또 계엄 1년이 지났는데 네. 와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바로 해라 뭐 이렇게 찌르잖아요. 저는 네. 동기도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뭐 당 대변인이 현직 뭐 광역단체장한테 이렇게 해도 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선후 관계가 좀 다르죠. 네. 광역단체장이 당대표에게 그래도 되나? 그럼요. 당대표가 거기에 대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박하면 또 싸움 날 수가 있고 근데 또 제가 이 여론의 호도를 좀 방지를 할 책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변인. 이 당의 또 기강과 규율을 또 지켜야 하는 것이 지도부의 또 책임이기 때문에 뭐 혹시 저한테 불만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광역단체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몇 군데 또 기사를 내셨던데 우리가 공세를 한다고 써왔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네. 측에서요? 저희가 공세를 한 적이 없죠.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귀찮아서 굳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좀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제 경험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도 많이 참고 있거든요. 많이 참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서울시 뭐 담당은 아니었지만 정책을 총괄을 거의 기획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라는 사실 광역단체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중앙이랑 거의 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들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우리가 왜 오세훈 시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왜 이 당의 지지만큼도 받아먹지 못하고 중도 확장 운운하면서 정작 집토끼들에게 소구를 못하고 있나. 일단은 좀 첫 번째로 드는 게 이거는 뭐 이따 쇼츠 포함해서 저희가 좀 다시 가공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전장현 불법 시위 그 윤석열 정권 초기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이제 뭐 우리 김혜지 의원 같은 사람들 가서 막 무릎 꿇고 무릎 사죄하고 꿇고, 네. 뭐 이제 그런 행위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마치 그런 불법적인 시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고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시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방치를 했어요. 방치를 사실상 했습니다. 방치.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대응을 안 한 거죠? 시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일단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항상 그 얘기가 들려요.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싸우기가 싫다. 정 만들기 싫다. 한동훈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제 그런 건데 제가 그래서 이때도 저희 대통령실이 이거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제가 이관섭 저희 수석 네. 국정기획 수석께 저를 비롯한 국정기획실의 행정관들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자마자 서울교통공사에 연락을 해서 네. 이것들에 대한 좀 대응책을 집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바로 무정차 운행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시가 편승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여기에 숟가락 네. 얹어도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이 총대 맺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 서울시도 이제 인볼브 돼보자. 이거예요. 이거 기사 다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 거고 저는 그때도 야 아무리 이게 서울시장 자기 이미지도 중요하고 뭐 차기 대권 노린다 이해하는 바지만 그럼 이미 집권한 윤 대통령이랑 대통령실은 정만 들고 온팡 욕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그래서 비겁한 정치를 네.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당혹스러웠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처음 드리는 건데 TBS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TBS가 김어준 씨에게 거의 일당 출연료 한 네. 회당 몇백만 원씩 네, 지급을 네. 하면서 맞아요. 사실상 좌파 거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한 지탄을 받았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데는 그 이유도 컸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이런 방만한 좌파 카르텔 운영.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심지어 지금 서울시는 리버스 국회예요. 네. 우리 서울시 의회가 70%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TBS는 서울시가 예산을 줍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서울시 의회가 예산을 안 주면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럼 네. 우리가 이런 정황들을 활용해서 TBS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시 의회의 핵심 관계자가 한 번은 저희 대통령실에 주문을 했어요. 네. 뭐라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서울시 의회의 입장은 네. TBS의 예산 중단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건데 네. 오 시장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 용산에서 한번 가르마를 타달라. 아니 저는 이거 이거 굉장히- 완전 처음 듣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알려지지 TBS 않았죠. 예산 네. 삭감 그거는 네. 마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 한 네. 것처럼 저는 그렇게 알고 근데 중간에 왜 좀 전혀 늦어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좀 근데 늦어지지? 그거는 약간 그런 거 대통령실이 있었어요. 개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이 아니라 네. 서울시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네. 그때 제가 저한테도 의견을 누가 물어보셔서 음. 이건 우리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건 서울시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라고 했고 제가 실제로 몇 수석들께 보고를 드렸을 때도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네. 서울시가 알아서 해야 된다. 저희 네. 관여를 안 했지만 서울시 의회의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실에 와서 가르마 타달라고 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와 전혀 소통과 협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 그리고 우리의 당성의 기준에 맞추면 서울시 의회가 가는 방향이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단을 뭐 가는 조건으로 예산을 주든지 어떤 합법적인 수단이라도 강구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용산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관계자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대통령까지 하겠다는 사람의 결단력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게 왜냐? 진짜 참은 거죠. 이런 왜냐 게. 우리 당 서울시 맞아요. 서울시장이니까 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명태균이니 뭐니 제가 굳이 부채감 느끼지 않아도 될 이슈도 다 실드 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남 탓하기 시작하면 참 네. 끝이 없다 말씀드리고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커피값을 여러분 300원씩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 보증금, 컵을 보증하는 형태로 300원을 더 받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 카페에서 시행이 된 건가요? 이게 문재인 때 만든 거예요. 아. 문재인 때 만들었는데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 네. 대통령 직접 지시하신 거예요. 네. 하지 마라. 어. 이걸 누가 좋아하냐? 그냥 물가만 올라가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법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법 폐지 사안인데 그 시행령으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한 거예요. 제주도랑 그다음에 이제 그 세종 네. 두 군데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해보니까 불만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컵 회수율도 절반 될까 말까예요. 네. 그러니까 절반 회수가 안 된 거는 그냥 커피값이 300원 오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법을 폐지할 수 없으니까 이거 지자체 자율로 해라. 이렇게 시행령을 바꿨어요. 중앙정부가 지침을 주지 않고 환경부가 하지 않고 지자체가 결정해라. 근데 그때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있었던 네. 호남, 네. 제주도도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을 유일하게 한다고 했던 곳이 서울시였습니다. 와 여기서 또 깨시민 PC 냄새가 솔솔 나네요. 그때도 그래서 이 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은 네. 서윗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게 딱 그 종이컵 300원 부과하고 네. 뭐 환경 소중해, 뭐 여성 인권 소중해 이런 이미지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있거든요. 맞습니다. 서윗하다라는 그래서 제가 말은 아끼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별명이 있죠. 저희 그때도 욕을 많이 먹고 결국은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유일하게 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지역이 서울시였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끝도 없어요. 제가 제가 오래 참고 많이 참았으니까. 우리 오 시장님이 참아주시면 네. 저도 참겠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언급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슈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거는 사실 당연히 중앙정부랑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임금이 차등화가 안 돼요. 필리핀 사람이건 베트남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최저임금을 지켜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상주로 근로를 하게 되면 월 3,400을 줘야 돼요. 또 정부가 그 거주지도 마련해줘야 됩니다. 비자 문제 해결해줘야 되고요. 이걸 누가 합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호구나라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임금 차등화라고 하는 게 현행법으로 못한다. 왜냐면은 그 일전에 고용부에서 퇴직금만 차별 지급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런 식의 집행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내규가 가능하다라고 만들었더니 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 차별화를 못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의견을 분명 줬는데 네. 치적사업처럼 강행한 거예요. 강행한 것까지도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비판을 받죠. 이걸 누가 하냐라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뜬금없이 이것 빨리 국회랑 행정부가 해결을 해달라라고 또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설명 자료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았어요. 왜 막았냐? 서울시가 잘못한 건데 왜 대통령실이 뒤집었으냐? 우리가 고용노동부가 해명하면 고용노동부가 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린 반대했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실과 정권에 부담 주고 책임 뒤집어 씌우고 잘못된 행정, 지금 뭐 종묘앞 개발하는 거, 세운지구 개발하는 거, 네. 뭐 한강버스 하는 거, 이런 것만 한강버스. 행정이 잘못됐던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제가 왜 무능력하다라고밖에 말을 못 드리냐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말한 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게 방금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걸 좀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예쁜 거. 그러니까 보기 좋은 그쵸. 거. 보기 좋은 거. 딱 그쵸. 말만 들으면 예쁘고 따뜻하고 따뜻하고 착하고. 듣기엔 좋은 거. 인권적이고 뭔가 따뜻해 보이고 네. 이래서 서윗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는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방만하고 비대하고 이런 것들 중심이다 보니까 우파적인가라는 네. 의문이 본질적으로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민주당 볼 때마다 가끔씩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을 좋아하는 그 지지자들에게 굉장한 효능감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효능감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완전히 그 지지층에 편입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중년 세대라고 불려지는 그 세대가 왜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이 지지세가 강력한가 하고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이 당선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한 효능감을 느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금방 돌아서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잘못한 게 있다면 2021년도에 그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당선을 만들어주고 그 잇따랐던 22년 그 지방선거에서도 당선을 만들어주었는데 그렇게 크게 지금 지지층에게 효능감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고, 네.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 대통령직을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 보수 유권자에게 일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효능감을 줄 수 없었던 부분에는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충분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부권을 사용함으로써 민주당의 폭정을 막아세우는 것이었잖아요. 저는 오세훈 시장은 핑계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울시의회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인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리버스 국회예요. 다수인데, 리버스 국회.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지층에게 어떠한 효용감도 주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게, 저는 이분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행보를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도부를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 국민의힘 진영 내에서,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차라리 좀 발언을 그럼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지도부를 향한 비판보다는 네. 민주당의 폭정을 막아세울 수 있는, 혹은 조금 뭔가 우리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출직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진영 네. 내에 있는 좀 입장을 거기서 밝혀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걸 계속 공개 중계를 하겠다느니 무언가 오픈하겠다느니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발언하시면 저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런 여러 경향들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부를 향한 비판보다는 네. 오히려 국무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보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그 서울시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맞아요. 특히 야당 출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최고 의사결정 기구거든요.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장관급들 국무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여러 시행령을 비롯한 법안 공포들을 의결하는 그 자리에 야당 출신 서울시장이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실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국무회의를 안 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고요해요. 왜냐면 부동산을 비롯해서 얼마나 지금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항의할 게 많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입맛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잘 보이지 않고, 저는 그런 이 야당 출신 국무위원 서울시장의 또 역할이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좀 투사적인 서울시장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그럼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많이 평가를 지지자분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